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자에 의한 비열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자에 의한 비열을 알기 위해서 상태 밀도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전자가 N개인 그 금속의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에너지의 온도 변화를 볼 적에 우리가 C의 V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수식적으로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 식을 우리는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GE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TF에 이제 EF가 아까 전에 KB의 TF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볼 적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어 놓을게요. 3A에 EEF에다가요. 그 다음에 2에 EF에 2분의 1승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델타 E의 온도가 올라갈 적에 에너지의 변화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적분을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함으로 해서 식을 전개를 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양들이 나오는데요. 델타 E가 페르미 준위의 위에 어떤 EF 위에 뜬 상태에 채워진 전자들에 의해서 증가한 에너지 빼기 그 페르미 준위 아래에 이제 비게 되는 그 전자의 에너지를 빼주면은 증가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증가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는 줄어들고 여기에는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전자수가 이 준위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한 부분에 이 숫자가 전자 숫자가 늘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 겁니다. 전체 에너지가요. 그렇겠죠? 여기와 여기는 면적은 같은데 여기는 이 에너지를 갖지만 여기서는 이 에너지를 가지니까 여기에 에너지의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개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증가는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에너지의 증가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이다. 그럴 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와 델타 E에 대한 식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 자체가 이제 우리가 C웨이가 되겠다. 그죠? B열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C 일렉트론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그때의 에너지를 이제 온도로 미분을 해보니까 이러한 4개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NF가 우리가 보제, 아인슈타인, 페르미, 디락 이런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당연히 그것만 유일하게 여기서 temperature,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T를 요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적분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계산했다.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KBT를 타우로 잡고요. 요 베타가 타우분의 1이기 때문에 KBT를 타우로 잡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 계산을 쭉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를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미분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전자에 의한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촉분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E-EF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는 E에 대해서만 해서 E-EF를 치환 적분한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그냥 적분을 하지 않는데요. X를 E-EF로 잡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진 그냥 양입니다. 그래서 dx는 d가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아, x를 여기에 타우까지 했네요. 타우. 그러면은 dx는 타우분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d 타우에 dnf에 보면은 이것을 nf가 없어졌네요. 앞에 있죠. 이것을 베타가 지금 타우니까 타우분의 e-u죠, 그죠? 그래서 타우가 베타가 타우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은 요런 형태가 된다. 요런 형태를 바로 가져갔죠, 뒤에.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져왔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왜 이래 되냐면은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지. 이것은 적분공식으로 주어진다 그랬다. 그래서 계산을 3분의 파이 제곱을 놓고요. 이제 여기 GEF에다 KB의 제곱에 T 이된다. 그래서 T에 비례한다는 건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GEF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형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EF를 넣으니까 여기 EF가 되겠죠, 그죠? 이게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EF분의 3n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EF분의 3n을 집어넣으니까 3 날라가고요. 2분의 n이 남고 파이 제곱이 그렇게 해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B에 T가 남고요. 지금 다시 여기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네 G에다가 E 대신에 EF를 넣자는 겁니다. EF를 넣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3n도 우리가 원래대로 n분의 저기 n이 나와 있죠? V를 넣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를 넣고요. EF를 넣고요. 이것은 EF는 1되죠, 그죠? 1됩니다. 자, 그러면은 EF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 제곱 이거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2V분의 3n의 KB 분모의 KB의 TF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F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KB 제곱은 한 개 없어져서 KB가 되고요. 단위 최적당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V가 이렇게 지금 빠졌네요, 그죠? V가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공식에 의하면은 CEL이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 티오리에 의해 전자에 의한 기여야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실험과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감마는 아까 전에 그걸 비교해 2분의 파이 제곱에 NKBTF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제곱에다가요 다시 EF를 넣고 아까 그 나온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넣으니까 EF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페르미 에너지의 정의를 집어넣으니까 거의 질량 M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감마 값을 우리가 실험값과 이론적인 계산값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 18 나오는데 여기에 감마 TH는 10.4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소디움이나 포타슘 대체적으로 이 실험값들이 특히 망가니즈, 망게 같은 경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 30배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이 정도 나온다면 뭐 우리가 이론이 가정 자체가 너무 이 금속에 대해서는 많이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전혀 배제를 해버렸고요.
전자와 원자가 상호작용을 사실 하잖아요. 전자 안에서 그 금속 안에서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포논과의 상호작용이나 전자끼리의 또 상호작용을 전혀 우리가 그냥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자유전자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르게 나온다. 실험값하고 이론값하고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려해주면서 우리는 이 비열을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게요, 스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전자가 페르미온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르미온이라고 그래요. F-E-R-M-I-O-N. 페르미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핀을 그러니까 2분의 1, 뭐 2분의 3 이렇게 정수의 반을 갖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핀 양자수를 갖는 놈을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고 빛이나 이런 것처럼 정수배로 갖는 거 0, 1, 2 이렇게 갖는 거를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는 대표적으로 페르미온인데 그러면 이 스핀에 의한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 생기는 게 대표적인 자석이죠, 자석.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그네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런 자기장을 우리가 놀랍게도 있잖아. 여기가 북극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S극이에요. 왜? N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력선은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클립 같은 거, 그죠?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매그넷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런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울리는 우리가 파울리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뭡니까? 뭐죠? 파울리의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그래가지고 베타의 원리라는 게 있죠, 그죠? 베타의 원리 뭐였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베타의 원리라는 것은 한 양자 상태에 자 스핀까지 낮춰서 한 양자 상태 스핀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자가 너무 작은 알갱인데 사실은 표면이 전자의 그 자체가 너무 작지만은 이 자체가 또 공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전. 이게 핵의 주위를 돌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면서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스핀의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을 해서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자라면은요, 전자의 표면에 지금 음전하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돌아요,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돌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하가 도는 게 전류가 있는 거죠, 전류. 그걸 우리가 스핀 전류, 그죠? 이 전류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모멘트가 있어요.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전자기학 시간에. 그 자기 모멘트가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고요, 또한 자기적인 성질을 일으킨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걸 우리가 매그네티즘이라고 해요. 자성적인 성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겁니다.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수업을 받았을 것 같은데 1학년 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그때 나온 역학적 에너지가, 자, 잘 보십시다. 뭐였냐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체 에너지를 뒀을 적에요, 이거를 전체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는데 이것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1학년 때 배울 적에는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 또는 이렇게 표시하게 됐고요. 이것은 어느 상태든 관계없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되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주어진 어떻게 해요? 힘에 따라서 또는 가로 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하와 전하 사이, 전자와 전자 같은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요, P가 그때는 R분의 그냥 K의 E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쿨롬 상수고요. 우리가 배우기는 4파이 입시론 제로 분의 1 이런 식이었죠, Ke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매그네티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이 요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자기적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렇게 주어진다. G의 뮤, B의 B의 시그마다. 이게 현대물리학 시간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G 팩터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자가 갖는 어떤 G 팩터라고 그러고요. 뮤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는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지금 뮤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뮤 B 시그마가 뮤 B G 뮤 B 시그마를 우리가 뮤로 잡았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로 치자면은요, 이거는 Q에 그냥 V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QV로 주어지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뮤에 요 Q에 해당하는 게 이게는 자화라 그럽니다. 이게 전하라 그러죠? 전하 곱하기 전이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자화 곱하기 자기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U.B로 주어진다. U.B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요 뮤라고 할지 이거 U.B로 주어진다. 그때 요 뮤B를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톤, 자기 모멘트,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2m2분의 h바. 이때 이게 뭐냐면은, 이때 E가 이렇게 돌고 있을 적에 얘가 갖는 스피인 자기 모멘트가 2m2의 h바. 이게 스피인이 갖는 자기 모멘트다. 그걸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한다. 보어가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어의 원자 모형. 근데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볼 적에는 자기장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스피인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H바라는 게 그때 나오죠.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가운동량의 그 회전 모멘트가요, 회전 관성 모멘트가 H바의 정수배로 돌린다. 가운동량이 이 H바의 정수배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적에 H바가 나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이때요,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 시그마가 이 스피인의 정의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요, 우리는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잡냐면은 이 네 손가락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잡고요. 그럼 반시계 방향이다.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자라고 합시다. 양성자가 아니라. 그럼 전자라고 한다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저기서 말하는 시그마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뮤비일 수 있고요. 뮤비. 이런 경우는 거꾸로 요 방향이 우리가
실제적인 방향이다. 원래는 들어가는데 전자의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 잡았다.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때 마그네틱 필드를 만약에 이렇게 걸어준다면은 만약에 칠판에서 그냥 나오는 거로 잡읍시다. 칠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잡으면요, 이 전자와 요 전자는 에너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져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은 스핀과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일 때 에너지가 낮다. 스핀과 에너지 자기장의. 그래서 우리가 뮤b의 b가 이렇게 되는데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이런 식인데 G에 의해서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의 마그네트론에다가 B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그것이 나란할 적에는 에너지를 더 높게 가지고요. 이게 방향이 반대일 적에는 에너지가 낮아서 전자 중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했을 적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 상태에서도 두 개의 에너지로 이렇게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적에 자기장을 걸어줬을 적에 이렇게 에너지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분이요, 여기 다음에 나오는데 지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만 이펙트라고 해가지고요, 전자를 집어넣어줬는데 마그네틱 필드에 넣어줬는데 나올 때 에너지가 다른 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마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스플릿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없다면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그네틱 필드가 없다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에너지를. 근데 그런 전자를, 여기는 지금 이 전자가 스핀이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도는 놈도 섞여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디제너러시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같은데 상태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놈들이 자기장을 딱 걸어주는 순간 해처모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놈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요, 어떤 놈은 이 에너지를 가진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아까 말한 지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공로를 해가지고요 190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했듯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가. 그것이 자기자기 성질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파울리의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GE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 이 안에 지금 어떻습니까? 스핀이 업인 놈도 있고 다운인 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스핀이 업인 놈들의 이 G가 뭐였죠? 상태밀도. 상태밀도는 지금 이게 E죠. X축이. 왜 저래 되는가?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지워버렸네요. 보실래요? 여기 나오죠? 아까 전에 처음 나왔던 거예요. 오늘 처음 배웠던 건데. 여기 있네요. G는 어떻게 되냐면 E의 에너지의 2분의 1승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책에 이거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식을 유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퍼즐 시키는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E의 2분의 1성에 비례하는 포물선 그래프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본다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E의 축이고 여기가 G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요 똑같이 B =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B가 0이 아닌 놈을 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 분포가 달라진다 그랬죠, 아까 전에.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되는 놈으로 달라져 버리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한 개는 UB의 B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모양이 되고요. 맞죠? 왜 그러냐면 B에 있으니까네. 한 개는 내려가서 UB의 B만큼 이런 식의 에너지를 갖는 것부터 우리는 G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이 몇 개 있고 이런 놈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마그네틱 저거를 자화라 그러죠. 자화. 폴라리제이션, 마그네틱 폴라리제이션, 자기 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갖는 놈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N은 그 전자 중에서 스핀이 업인 놈과 스핀이 다운인 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이 여러 개 배열하고 있을 건데요. 그것들을 차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뮤비를 한 놈을 V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그래서 단위 최적당이 있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야 됩니다. 단위 최적당이 있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는 이거라고 잡자. 그러면은 그것이 2분의 1에다가요, 이게 지금 G의 EF에다가요, KB의 T인데, 그죠? 근데, 요게 그렇다는 거고요. 이 M은 그란데지 팩터를, 전자에 대한 G 팩터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뮤 B에다가요, B를 곱해주고 또 뮤 B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네요. 이 M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구하려고 하는 이는 우리가 파울리의 어떤 자화율에 대해서, susceptibility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 자화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적에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이거는 number of 아마 스핀의 개수일 거고 전자의 개수일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H가 자기장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3학년 때 전자기학을 배운 것을 1학기 때 배우셨는가 아니면 지금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1학년 때 저한테 2학기 때 배운 그 자기 파트에 있어서 B가 자속 밀도입니다. 이거는 뮤0의 H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뮤0의 어떤 관계식입니다. B와 H는 뮤0의 관계다. 그래서 DH분의 DM을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susceptibility라고 하는데 magnetic Pauli의 susceptibil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H 대신에 뮤0분의 B를 넣어주죠. 그래서 뮤0분의 B를 넣고요. 그 다음에 DM 이런 식으로 해서 뮤0를 올려가지고 dB분의요 DM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M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적에 그 다음에 B로 미분을 해주니까요. 이거 미분하니까네 UB의 제곱이 있고요. G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분의 1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울리의 이 파라마그네티즘이라는 게 뭐냐 상자성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대부분의 금속이 아마 그럴 건데 사실은 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철이나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자석은 아닌 경우죠. 근데 자석
자석이 오면 갖다 붙잖아요. 그런 놈들을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철이나 아니면은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을 어떤 열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자석이 되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냉장고에 한 개씩 붙어 있는 플라스틱 마그넷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놈들은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그 놈들은 어떤 거냐면요, 원사이드하게 이놈이 이거보다 엄청 많다든지 한쪽 방향의 스핀이 거의 다 대부분이 있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 제로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이 많이 거의 섞여 있고 랜덤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석은 아닌데 자석이 왔을 적에 좌화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갖다 붙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스텝티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금속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실험값과 어떤 이론값들을 비교해보니까 리튬, 소디움이라든지 포타슘 전부 지금 거의 일가에 속하는데 이래 돼 있는데 실험값들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특히 베릴리움이나 카파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파울이 해보니까네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거에 의해서 그냥 요거로 그냥 계산한 거다. 그렇지. 그런데 뭐 이 12-6선의 오더는 잘 맞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값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까 전에 말한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뭐 전자와 간의 마그네틱 모멘트에 의한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데 어쨌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워의 susceptibility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45페이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요. 그래서 46페이지의 표의 4.2가 지금 그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드루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론을 한 게 드루이드 이론을 했고요. 그 다음 디바이드 티어리를 했죠, 그죠? 드루이드 이론 안에 디바이드 티어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정호펠트 이론을 하고 있고요. 그 일부에 우리가 파울리의 상자승까지 넣었는데 전자관계단 비열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 그죠? 기초분자 운동론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제 오다가 다를 정도로 컸잖아요. 그죠? 2분의 3 KBT 이런 식, K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전자의 속도는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한 개는 너무 작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것이 좀 들어맞아져 가지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미 스피어에 있어서 있잖아요. 전자가 받는 우리의 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dt분의 dpf 요게 지금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는요. 각각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까? 이거 제가 드루드 이론을 한 적에 처음에 보여줬던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는데 이거는 충격에 의해서 이 타우가 뭡니까? 전자가 다음 충돌할 때까지 어떤 산란할 때까지 그때의 그 한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페르미 스피어 안에 있는 페르미 스피어 전자의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룹. 전자의 그룹.
그래서 그 페르미 스피어에는 지금 전자가 많은데 그 전자에 적용되는 방정식이 아니고요. 각각의 전자에 있는 게 아니고 페르미면의 질량 중심. 그래서 우리가 대학 1학년 1학기 때 어떤 집단의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그거를 보지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지. 이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운동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면의 질량 중심에 적용되는 식이다. 요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이 요 안에 있는 전자에 된 게 아니라 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적용해야 될 운동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스캐터링으로 우리가 나전에 하는 상태를 채우게 되고 평균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 처음 상태로 환연이 된다. 그래서 이 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K 공간이고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KX, KY입니다. XY가 아니라 그래서 K 공간이 있다. 우리가 이거는 KF는 이렇게 된다는 걸 유도를 몇 번 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적에 여기 보면 M V 드리프트가 있죠. 드리프트. 실제로 움직이는 그게 있을 적에요. 요 반대 방향으로의 이름이 잡아서 처음 상태로 환원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스캐터링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유전자 모델의 어떤 우리가 결함은 어떤 거냐면요. 긴 충돌 길이가 있다 그랬다. 그래서 람다는 VFT 타우라는 왜냐면 이 VF의 속도로 주로 가는데 타우가 뭐였습니까?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리는 그 시간 간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리죠. 충분히 길다. 그 다음에 핵심 전자의 역할이라든지 홀 개수의 부호라든지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주파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흡수가 또 있다. 주파수에 따른 그 다음 고체 안에서의 전자의 질량 아까 감마가 우리가 M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밴드 이론으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자유전자가 어떻습니까? 금속 안에서 떠다니고 있다. 부딪히기만 하고 그냥 떠다니기만 있다는데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고려 전혀 안 해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려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감마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자성적인 것들 그죠? 설명 원화 조작 자유전자 모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간에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전자 간의 상호작용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페르미 리퀴드 띠어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만다우가 말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한다. 자유전자 모델로는 이거 사실은 전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는 못 했는데 이 49페이지에 여러분 요점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48페이지에 조목조목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 요약 부분을 보니까 조목 폴트 이론은요 전자가 페르미 입자나 사실을 적절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이 여기 지워버렸네요. 페르미온이라고 그랬죠. 페르미 입자. 그래서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스피인이 반응수. 그 다음에 높은 전자 밀도는요 아까 이제 N이라는 건데 그거는 아주 높은 페르미 에너지와 페르미 속도를 준다. 그러니까 N이 크면 클수록 EF가 커지고요. 맞습니까? 아까 전에 나왔는데요. 당연히 EF가 커지면은 VF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적이고 정기적인 절점은 그러니까
이런 걸 들뜸이라 그러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들뜸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는 것을. 그래서 들뜸은 별의 밑면 주위에 요 페르미 면이 여기 있죠, 그죠? 작은 전자의 분포, 재분포를 말한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작은 재분포를 말한다. 근데 이제 드루드 이론하고 비교해 볼 적에는요, 종합 필터 이론에서는 100배나 큰 전자의 속도를 우리가 했는데, 그 다음에 100배나 작은 전자당 요령량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드루드 이론에서는 되게 뭐 정말 실험치에 비해서 너무나 큰 그런 거를, 왜냐하면 단순한 전자를 그냥 기체 분자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비데만 프랑스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B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자의 속도나 연용량은 100배나 큰 드루드 이론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렉트론의 비헤이비어를 볼 적에 실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많은 금속에 있어서 비열과 전자에 대한 비열과 어떤 상자성의 그 자기적인 성질 이런 것들은 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존 폴트 이론은 여전히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참고문헌인 키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굉장히 잘 써진 책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6장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좀 더 잘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그 다음에 후크 앤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지금 드루드 모델과 존 폴트 이론을 잘 설명해놔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 1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파트 1을 마쳤는데 파트 1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4장의 숙제도 내드리고요.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그 설명이 이렇게 스킵하고 간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다른 참고문을 찾아보면 잘 보완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현대물리학이라는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현대물리학이 주로 2학년 때 배우죠. 근데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책을 한번 뒤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참고 그 레퍼런스 마지막에 그 뒤에 나오는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한번 따라가서 현대물리학 그 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50페이지 나간 것 같아요.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